네, 힘차게 달려온 이번 주 금요일 글로벌 마켓나우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FMC라는 큰 파도를 잘 넘어왔는데 이제 걱정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FMC 결과에 대한 안도렐리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나와줬고 아시아와 유럽 모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어제 오른 이 상승은 어제 이제 신규로 매수에 들어갔다가 더 올라가면 이제 팔려고 갔던 그런 오픈 포지션이 아니라 그동안의 하방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클로징 포지션에 의한 어제 상승 마감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좀 보실까요? 다우가 거의 장중에 300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낙폭을 좀 줄였다고 한 게 250포인트 내렸고요. 17,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가까스로 5,000포인트대를 지켰지만 하락률은 1.3%에 달했고 S&P 500 지수 1.5% 정도 하락하면서 2,040포인트까지 현재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도렐리가 이제는 완전히 증발이 됐다. 여기다가 유가가 간밤에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WT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밖으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제 35달러를 깨고 34달러 95센트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마지노선은 38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정크본드 시장에서 그 원유 관련 업체들이 발행한 이런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의 물량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38달러를 밑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을 해도 마이너스고 그렇다고 생산을 안 하자니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페크 회원국들과의 어떤 치킨 게임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미국이 이긴다. 기축통화국이고 미국은 여태까지 이제 어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시장의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길 수밖에 없다. 물론 출혈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또 오페크나 비오페크 산유국들도 지금 현재 기름을 생산을 안 퍼올리면은 빚에 쪼들리고 이자를 못 갚고 그렇다면 퍼올릴수록 계속 현재 역마진이 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는 일단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닥터 굴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죠. 그만큼 이제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 경제에 대한 어떤 식견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리,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도 이제 간밤에 큰 폭의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FMC 결과에 대한 어떤 이제 기계적 반응 정도 여기도 역시 숏 포지션, 하방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일시적인 숏커버에 따른 상승 이외에는 큰 모멘텀은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티구님 지수가 어제 30년의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또 2.7%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중국의 수출입 둔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 물동량과 수요 둔화에 반응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일단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미국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경기 판단하고 현재 글로벌 전체의 경기 추세는 결코 일치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요. 어제는 안정적이었지만 오늘 1.3% 정도 급등하면서 9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에는 항상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는 게 기본이었는데 어제 안정적인 흐름이었다가 오늘 이제 뒤늦게 다시 시동이 걸리고 있는 달러 강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3% 급락하면서 2.22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융주가 돋보일 것이다. 월가든 한국이든 금융업종의 어떤 예대 마진 증가 그다음에 대출 자산의 어떤 활성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작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어제 일시적인 이 쇼커버가 끝나고 난 KBW 은행 지수는 2%대 급락을 했습니다. 수치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 금융사들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자기들도 예대마진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출 자산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 내렸을까요?
일단 현재 월가 금융사들도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손님이 많이 와야지 그것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제 경계감이 좀 들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고요. 시중은행들이 어제 이제 웰스파고 FOMC 성명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오후 2시에 발표됐는데 오후 2시 12분에 바로 12분 만에 대출금리 인상을 발표했죠. 다른 미국의 시중은행들도 연준이 어제 금리를 올린 만큼 0.25%포인트씩 전부 다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예금금리는 아직 올리지 않았고요. 금융업종이 현재 과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금이 많이 들어와야 또 그거를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대출도 내보낼 텐데 예금자들을 끌어들이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만한 좋은 이 수단이 없을 텐데 예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월가 금융사들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며칠 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 사안이다. 이제 이런 경계감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증시 이제 마감 브리핑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CNBC입니다. 이제는 안도렐리는 끝이 났고요. 일상으로의 복귀. 근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경제 현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앞에서 보신 유가 또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도 아주 신통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오늘 밤에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여기를 앞둔 좀 긴장도 있고, 지난 이제 한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하방 포지션이 좀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요거를 한 방에 청산해 버리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지수를 왕창 들어올릴 만한 그런 현재 정황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금융권 금융 투자 분석사 이제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이제 방송을 시장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외신 캐스터의 어떤 역할을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방 포지션이 왕창 실렸고 이번 주에 FOMC 성명서 결과 보기도 전부터 한 발 앞선 안도 랠리가 나왔고 이런 현상은 지난 6월 FOMC, 9월 FOMC 결국은 데자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잘 포지셔닝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거든요.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어떤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펼쳐왔던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는 어떤 썰물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미국의 AAII라고요. 우리로 치면은 와우넷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이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서베이를 했거든요. 미국의 전업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급감했다는 설명입니다.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은 미리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서베이 기간과 관계없이 12월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미국의 전업 투자자들의 이제 투심이 어땠느냐 이런 차원인데 불리시 강세 전망이 28.5에서 23.9로 털썩 주저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하고 베어리시도 역시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갔다. 중립도 감소했고 약세 전망은 증가했다. 그것도 10% 포인트 가까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약세 전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비스포크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반갑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에서 보신 AAII 센티먼트 서베이의 이제 결과상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지난 8월 저점 정도까지 현재, 하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에서 보신 23.9. 이번 결과가, 지난 20하고의 이제 어떤 갭이 크지가 않았다. 대신에 최근에 하락하는 이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팔랐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안도렐리는 이제 끝이 났고 일상으로의 복귀였다라고 미국 증시의 오늘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상으로 돌아와본 현실은 어땠느냐. 결국은 연준의 성명서에서 나온 대로 연준이 왜 고용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소 좀 등한시했는지 이유가 바로 하루 만에 증명이 된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에 맞서지 말라 시장 격언 중에 미국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제 이런 증시 격언이 있죠. 실업수당 청구가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난주에 어떤 변동성을 잘 극복을 했고 10월 둘째 주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첫째, 둘째 주의 집계 기간이고 그 다음 달 첫째 금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12월 둘째 주니까 당연히 1월 첫째 금요일에 나올 12월 고용 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첫째 주에는 급증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급감을 하면서 예상치를 충족시켜 줬고요. 하향 추세는 일단 견고하다는 현재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나서 연말 쇼핑 시즌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대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유통업체, 그 다음에 뭐 이벤트 업체 이런 데서 사람을 이제 많이 뽑았다가 그게 이제 어떤 되돌림 현상에 따라서 실업수당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필라델피아는 이제 역시 쉐일 오일 집약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가 하락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안도렐리가 끝나고 돌아온 일상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보시죠. 앞에서 보신 대로 필라델피아 지역에 실업수당이 급증을 했죠. 제조업 지수도 지금 바닥모를 추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몇 번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제 다시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12월 결과를 예상치는 그래도 플러스 정도, 비록 1.2 정도지만 이 정도는 이제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는 마이너스 5.9가 나와가지고 대폭 실망이 나왔습니다. 뭐 원인은 뻔하죠. 유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N자형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세부 항목을 봤을 때도 신규하고 미출하 주문하고 수주 가격 같은 것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항상 옳다. 고용은 웃었고 제조업은 울었다. 이제 이런 FMC 성명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 그대로 하루 만에 재현됐다는 거고요. 이제 그 대신에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완전 고용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1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될 12월 고용지표상 비농업 고용 20만 건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체 GDP에서 12%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더 이상은 못 견디는 임계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다. 임계점이 치면 이제는 공장 돌려봤자 마이너스, 다 사람 자르고 그냥 노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까지 갈 현재 직전이라는 거죠. 내년 증시 전망 월가에서 나온 거 오늘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볼까 합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 캐나다 중앙은행이 2100포인트, 바클레이즈가 2200포인트, 캐너코드가 2350포인트 각각 S&P 500 지수 내년 연말 전망을 내놨고요. 장밋빛 일색이라고 하고, 오늘 마감 지수가 이제 2041포인트인데 내년에 2224를 기대하니까 지금으로부터 9.2% 정도의 상승률을 예상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월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에서는 월가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점진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힌트를 주지는 않았고 내년에 4번 하겠다라고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이제 내년 가서 또 보고 4번이 3번으로 줄지 2번으로 줄지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에는 계속 상방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대비하겠는데요. 바로 넘어갈게요. 어제 일본 증시 급등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달러엔 환율의 반등이었고 오늘 달러 가치가 이제 추가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 어떤 약발이 하루 더 연장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월가를 따라서 또 이제 일본 수출주하고 우리 수출주의 어떤 롱숏 전략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 IT 등등 이런 환율 민감주들이 다시 하락에 좀 시달릴 수가 있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시달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보란 듯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 1.6% 정도 급락을 했는데 안도랠리 끝 현실로의 복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꺾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MSCI 한국 지수 보시죠. 이제 어제 51선까지 넘어서 52선에 근접을 했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2.4%가 빠지면서 역시 어제 한국 증시 외국인들은 마감 기준으로 이제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장중에 이제 순매수를 잠깐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역시 외국인들도 하방 포지션의 청산에 따라서 한국 증시 이제 상승에 나름대로 이제 일조는 해줬고 방해는 안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다시 불확실성과 우려감에 따라서 한번 밑으로
눌러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